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걸 배웁니다. 부수입니다. 부수. 저는요,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부수는 한자의 생명이다. 그만큼 부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수를요, 부수자의 위치별로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자가요, 이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부수자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그러면 먼저 부수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자의 위치는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수자의 위치는 몇 가지? 8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변. 따라하십시오. 변. 한 번 더. 변. 가장 많습니다. 이 변이라는 것은 가장자리, 가쪽 이런 뜻인데, 이 부수의 위치에서는 어떠한 글자가 부수랑 만났을 때 그 부수가 어떠한 글자의 왼쪽에 위치했을 때를 바로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변의 반대, 즉 부수가 어떠한 글자와 합쳐졌을 때 그 부수의 위치가 바로 오른쪽에 있을 때를 방 이렇게 씁니다. 그걸 곁에 있다, 그래서 곁방자를 써요. 이거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어떠한 글자와 부수가 결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수의 위치가 왼쪽에 있어요. 누구의 왼쪽? 결합된 글자의 왼쪽. 그때 바로 변, 오른쪽 방.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어떠한 글자가 부수와 결합이 됐는데 그 부수의 위치가 어떠한 글자의 위에 있습니다. 그럼 위,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머리 다음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발, 미, 즉 어떠한 글자와 부수가 결합이 됐는데 그 부수의 위치가 어떠한 글자의 아래쪽, 즉 발 또는 밑에 있다 그래서 밑 또는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어떠한 글자가 있는데 한쪽만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이 두 개가 연달아되어 있어요. 머리와 변, 머리와 왼쪽에 연관돼서 있을 때는 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어떠한 글자와 부수가 왼쪽과 발 또는 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받침, 받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는 어떠한 글자와 부수가 같이 있는데 그 부수가 그 어떠한 글자를 에워싸 있어요.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몸, 한 번 더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부수가 어떠한 글자와 함께 있질 않아요. 다시, 부수가 여태까지는 어떠한 글자와 합쳐졌습니다. 합쳐진 상태에서 어느 위치인가에 따라서 변, 방, 머리, 발, 엄, 받침, 몸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부수 자체가 글자예요. 부수 자체가 한자입니다. 이것을 제부수, 다시 뭐라고요? 제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는 총 몇 가지?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확한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 가장 많은 게 변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글자와 부수가 함께 뭉쳤는데 그 부수가 어떠한 글자의 왼쪽에 존재할 때, 왼쪽에 위치할 때를 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변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 인자가 있네요. 그런데요, 사람 인자는 어떠한 글자랑 함께 쓸 때 크기가 좁아져요.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부수자의 변형을 제가 요거 끝나고 별도로 집중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인자는 원래 이렇죠.
그런데 어떠한 글자를 함께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죠. 한자는 의미의 함축입니다. 소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자는 바로 이렇게 변으로 쓰일 땐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뜻은 사람인, 후는 뜻은 사람, 소리는 인. 그런데 어떠한 글자의 변으로 왔을 때는 훈 자체를 사람인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사람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을 변 이렇게 우리가 약속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인 변이 쓰이는 글자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어질인. 아하, 어질다. 마음이 참 어질구나. 어질인자의 붓수로 사람인 변이 들어가네요. 두 번째, 쉬다. 휴식을 취하다. 쉴, 휴자. 아, 사람인 병과 나무목이 합쳐졌는데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 뜻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쉬지 나무가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는 쉬게끔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의미, 즉 부수는 사람인이 되는데 사람인이 변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에서 변해오는 것이 걸을 척. 따라하십시오. 걸을 척. 자, 걷습니다. 걸을. 그리고 음은 척. 자, 그런데 이게 변으로 올 때는 재밌어요. 두인변. 두 사람이란 뜻이고 중인변. 사람이 겹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죠.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걷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을 척이라는 원래의 그 걷는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걷는다라는 개념으로 항상 많이 쓰인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두인변 또는 사람이 중첩됐다 중인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을 척 두인변이 부수로 나오는 것은 바로 어떠한 글자가 있을까? 어디를 가다, go, 갈왕, 갈왕, 아하, 갈왕이네요. 여기에 사람인변이 아니라 바로 걸을 척인 두인변이 여기서는 부수로 활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도 걷고 기다리고 연관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때, 자, 잠깐 대기해봐. 기다릴 때 여기에도 두인변, 즉 걸을 척이 부수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스토리텔링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아, 이러한 부수가 왼쪽에 있구나. 왼쪽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랬다? 바로 변. 이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제가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물수. 물수도 넓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함께 쓸 때는 삼수변으로 좁게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일 때는 물수로 읽지 않고 삼수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강, 강물이 흐르네, 강강. 바로 강강의 부수가 삼수변이 떡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에는요, 바다에는요, 물결이 칩니다. 그 물결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음은 랑, 물결랑. 여기에도 부수는 어디에 있어요? 합쳐진 글자의 왼쪽, 즉 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부수죠. 그래서 물결랑, 물결랑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는 물수가 아니에요. 얼음빙. 근데 아까 물수는 물이 몇 개였어요? 변형이 됐을 때 3개. 그래서 삼수변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얼음빙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이수변입니다. 이수변. 왜요? 물이 비가 똑똑 떨어지는데 얼어버렸어요. 얼어서 하나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수, 물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빙이 원래의 뜻과 의미지만 변으로 쓰일 때는 두 개의 물, 이수변이다. 이수변이 오면 추워요, 차가워요,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의 의미를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빙, 이수변이 쓰이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요? 추운 거, 찬 거. 자, 겨울동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하, 저기에 딱 들어가 있네요. 겨울동, 추운 계절. 자, 이제는 차가워요. 뭐가 있을까요? 찰냉. 아, 오늘 진짜 냉수마찰 할까? 찰냉. 여기에 바로 이수변, 원래는 얼음빙, 요게 변으로 위치해서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나무목. 자, 나무목은요, 그냥 나무목, 이게 원래죠. 변으로 쓰일 때는 나무목, 변,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커요. 그런데 다른 글자랑 함께 쓸 땐 조금 작게 쓰고 여기 조금 이렇게 쓰는 지혜도 여기 한자에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대한 작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무목 변, 이것도 변으로 쓰는데 어떨 때 많이 쓰느냐? 바로 수풀림. 보십시오. 나무와 나무가 함께 만나서 수풀을 이루었습니다. 이럴 때도 나무목 변. 또 각각 나무의 이름을 나타낼 때, 특히 대표적으로 소나무 송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와 공평하게, 모든 나무에 가장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공평한 나무가 뭐다? 소나무다. 그래서 나무목에 바로 공평할 공, 요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집중! 언덕부자가 있습니다. 언덕부, 언덕부, 언덕부. 그런데요, 재미나요. 이 언덕부자가요, 그 자체로 쓸 때는 그냥 언덕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어떠한 글자와 함께 쓰이는데 붓수로 쓰여요. 그때 언덕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떠한 글자의 왼쪽으로 쓰인다 이겁니다. 그때 바로 좌부변, 왼쪽 좌, 좌부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방을 할 때 똑같은 글자가 오른쪽에 방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을읍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우부방으로 쓰입니다. 똑같은 이 글자임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들은 명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 보실까요? 묻, 륙. 묻은 뭘 뜻합니까? 땅을 뜻해요. 육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땅에 내려왔다, 공간에서 땅에 내려왔다, 착륙한다 그러는 거예요. 묻, 륙, 묻, 륙. 그 다음에 집, 원자를 보십시오. 집원. 여기도 바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집이 언덕과도 이렇게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언덕의 개념으로 좌부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변이 많다 그랬어요. 계속 한번 우리 집중적으로 가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심. 마음심이 이렇게 쓰는데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변으로 쓸 때는 그때는 마음심으로 읽지 않고 마음에도 방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 변 이렇게 씁니다. 신방, 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바로 성품 성자가 있습니다. 아, 성품. 사람은 태어나서 성품이 어떻다 저떻다 할 때 성품성. 이럴 때 바로 마음심, 즉 신방, 변을 쓰는 것이구나. 자, 이번엔 그러니까 마음에 관계된 겁니다. 뜻 정자를 보십시오. 여기에도 마음심이 변형된 붓수로 변으로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붓수가 마음이니까 뜻. 뜻에는 마음이 담겨야지 되는 것이구나.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뜻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정을 소통해야 되는 것이구나. 한자에서는 바로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달월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달월. 달월은요, 해당 달, 보이는 달, 상형 문자, 구체적인 사물, 오케이. 그런데요, 달은요, 해와 달라. 뭐냐? 달은요, 보름달이 돼요. 동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작아져요.
초승달도 돼요. 그리고 초승달로 됐다가 또 커져요. 상현달, 하현달, 초승달, 보름달 반복을 합니다. 즉 차고 기우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세월, 기간, 시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육달월변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뜻하는 고기육을 변으로 쓸 때는 고기육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달호를 쓰는 거네요. 자, 똥물뱅이 10개 해도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고기육자를 써서 육달월. 그런데 변이에요, 방이에요? 변. 그래서 육달월 변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허리 요자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 벨트. 야, 요 대중 가져와봐. 요 허리가 아파. 요통. 근데 허리 요자를 보면 재밌어요. 왜요? 육달월 변이니까 반드시 사람의 몸을 나타낼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요긴할 요자예요. 중요할 요자입니다. 아, 우리 몸에서 진짜 요긴하게 쓰이고 정말 중요한 부위는 허리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고기를 뜻하는 우리의 신체든 이러한 걸 뜻할 때는 월을 쓰는데 그때의 월은 달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닌 육달월변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살찔비, 비만, 뚱뚱해요, 비만, 살찔비. 그때도 살이 찌니까 어디에 쪄요? 몸에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달월변을 여기서도 또 씁니다. 자, 이번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말씀원이 있어요. 말씀원. 이 말씀원도 변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자, 말씀원 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아하, 기록할 기자가 있네요. 말씀원이 몸기자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변이겠죠. 뜻이 뭐예요? 아, 부수가 말씀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처럼 중요한 것을 말로써 어떻게 한다? 기록한다. 그래서 기록할 기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소설 말고 함축된 의미의 시가 있죠. 그 시자를 쓸 때 말씀원변에 절사 또는 관청시를 써요. 자, 그러면 절사, 말씀원변에 절사, 왜 이게 시가 됐나요? 절에서는, 한적한 절에서는, 돌을 닦는 절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시와 같다. 시처럼 들린다. 이런 의미로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실사를 또 보겠습니다. 실사? 아, 줄. 자, 실사입니다. 근데 이 실사가 어떠한 글자의 왼쪽과 함께 쓰일 때, 그게 붓수로 쓰일 때는 실사변이 되겠죠. 자, 실은 뭡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겁니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맺을 결. 자, 이 글자에 그래서 실사 붓수가 변으로 쓰이는 거죠. 맺을 결. 다음에 누군가를 주다. 누구에게 주다. 자, 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가 너한테 연결해서 손과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급 여기에도 바로 실사변이 붓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젠 손수. 야, 이거 똥물뱅이 5개. 아주 중요합니다. 손수, 아까 육달월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붓수에서 진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붓수 214자 중에 어떤 걸 한 번, 어떤 것은 수십 번 활용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사람은요,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손수자가 붓수로 많이 활용되는데 이 손수자가 어떠한 글자랑 함께 있을 때 모양이 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네요. 그때 손수가 아니라 제방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제방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자, 제주 기자를 한번 보십시오. 제주를 부립니다. 자, 물론 발로 부릴 수도 있고 엉덩이로도 부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많이 만들고 제주를 부리죠. 그래서 손수자가 변형이 돼서 제방변에 바로 제주 기자로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누가 공격을 했어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막을 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막을 거에도 제방변, 뭘로 막아요? 손수로 막습니다.
손수로 막습니다. 그래서 손수가 어떠한 글자와 함께 쓰일 때 제, 방, 변의 모양으로 변형이 돼서 그렇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은 제방변이 아닙니다. 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 옷의자가 있어요. 옷의.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옷의자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글자의 왼쪽 변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모양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의 변이 되는데 바로 도포포 글자에 쓰입니다. 아하, 이때는 변형된 부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도포포, 도포는 뭡니까? 도포는 바로 남자가 입는 겉옷을 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옷을 입는 것도 있지만 옷을 벗어요. 어쨌든 다 옷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뭐라 그래요? 나체. 근데 나가 원래는 벗을 나자거든요. 리얼. 그런데 이것이 머리, 가장 첫 글자의 머리로 왔어요. 이때는 머리에 올 때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리얼이 니은, 나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벗을 나자에도 옷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방입니다. 방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글자와 함께 붙었을 때 부수가 그 글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 그걸 바로 방, 뭐라고요? 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례를 볼게요. 칼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도자를 보니까요. 어떠한 글자의 오른쪽 방으로 올 때는 칼이 모양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그 칼이 어떻게 변했어요? 서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칼이 섰다, 선, 칼도 오른쪽에 있잖아. 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칼도지만 부수로 쓸 때는 선, 칼도, 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 어떤 선칼도 방으로 쓰일까요? 칼검, 검수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칼검자를 쓰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선칼도 방으로 쓰여집니다. 자, 이제는 조각한다, 새긴다 이럴 때 새길각, 새길각자도 한번 보십시오. 칼도자로 쓰나요? 아니죠. 방으로 쓸 때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칼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칼도 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준비하십시오. 됐습니까? 동글뱅이 치고 싶은 만큼 치십시오. 칠복, 칠복, 7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치다, 누군가를 때리다, 누군가를 부시다 이런 뜻의 칠복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칠복이 두 가지 형태의 글씨로 나오는데 첫 번째 큰 글씨 이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요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칠복, 칠복. 그런데 이게 어느 글자의 오른쪽, 즉 방으로 부수로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그때는 칠복의 뜻은 계속 가지면서 이름은 그럴 문자랑 비슷해요. 근데 그럴 문인데 좀 둥글둥글하니 그래요. 그래서 등그럴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글자냐? 바로 칠공. 야, 공격하라! 이럴 때 칠공자에 칠복자가 붓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러니까 뭐예요? 변입니까? 아니죠. 방인 것입니다. 바로 칠공. 이번엔 고칠개입니다. 자, 어떤 것을 고쳐요?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서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칠개, 여기에도 바로 칠복자가 어디에? 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복에 치다의 의미를 가졌지만 방으로 쓰일 때 표현은 등그럴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몽둥이 숫자입니다. 어떡하죠? 이것도 동글뱅이 5개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몽둥이 수. 자, 이 몽둥이 숫자는요. 또 표현을 부수로 들어갈 땐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진 등그럴문. 띄어쓰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가진 등그럴문.
좀 전에 칠복은 등 그럴문이었어요. 이거는 뭔가 가졌다. 몽둥이. 그래서 좀 전에 갖지 않고 그냥 때린 거예요. 이건 가졌어요. 근데 그럴문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가진 등 그럴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가진 등 그럴문 뜻은 몽둥이 또는 때리다, 공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어떤 글자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때릴 구, 때릴 구, 아 구타, 때릴 구에 바로 이게 쓰이네요. 또는 죽일 살, 아 죽일 살, 살인, 살해, 아유 끔찍하지만 그 항자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몽둥이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사실 우리들은 명쾌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품을 합니다. 뭐요? 하품, 흠. 따라하십시오. 하품, 흠. 이 하품, 흠자도 오른쪽 방으로 붓수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하품은 뭡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낸다. 입을 벌려서 소리를 지른다. 뭐 어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자로 실질적으로 쓰이냐? 바로 노래가, 가요 할 때, 가수 이럴 때 노래가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바로 하품, 흠이 정확하게 붓수로 딱 어느 위치? 방이라는 오른쪽에 위치하고자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할 욕, 의욕이 충만하다, 의욕적이다. 하고자 할 욕자에도 하품하듯이 기운을 내뱉듯이 나는 하고 싶어, 저 할래요 라듯이 그렇게 하품음이 붓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병부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먼저 병부가 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병부,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비가 되고 또 신하가 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너 선비 맞아, 관직에 올랐어, 아니면 친구끼리 어떤 믿음의 증표, 야 우리 진짜 우린 믿어, 어떤 이런 증표, 이런 개념으로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걸 바로 병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나무나 이런 돌멩이 같은 게 있어요. 조각. 이거를 반을 딱 쪼개요. 딱 쪼개면 이러한 모양으로 반이 나오고 나머지 모양으로 반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가슴에 품고 나눠 가져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만날 때 얼굴은 변했어도 딱 그리고 만나는 거죠. 그 증표, 신의, 믿음, 이런 뜻이 바로 병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조각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반쪽짜리 모양이 병부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부절이 변형이 될 때는 또 무릎을 이렇게 꿇어서 변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무릎 꿇다, 무릎 꿇은 병부절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이 병부절은 믿음,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로 들을까요? 자, 도장, 도장 꽝, 도장 찍는 걸 뭐라 그래요? 인주, 도장인, 여기에 쓰네요. 왜요? 도장은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의 증표로 딱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병부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책 권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는 병부절이긴 병부절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이러한 병부절로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고을읍이 있습니다. 아까 언덕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왼쪽, 그래서 좌부변이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부수가 오른쪽 방에 있는데 그때는 언덕부가 아니라 고을이란 뜻의 읍, 고을읍으로 쓰입니다. 바로 우부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언덕부는 왼쪽 좌부변, 고을읍은 오른쪽 우부방. 그럼 어떠한 한자가 쓰일까요? 네, 고을군자가 있습니다. 왜요? 고을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도읍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바로 이럴 때 도읍, 도자에도 고을이란 의미로 우부방, 이게 활용이 됩니다. 이제는 변, 끝, 방 끝났습니다. 머리로 올라갈게요. 위로 갑니다.
자, 머리에 부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집면이에요. 우리 집을 보면요. 지붕이 있어요. 지붕. 그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옛날 그 선비가 머리에 썼을 때 간머리라 그러죠. 간머리. 그래서 집면 이렇게 씁니다. 그 부분이 간머리 이렇게 붓수로 쓰일 때는 읽혀져요. 그런데 갓머리는 읽혀지는 것이지 그 뜻은 뭡니까? 오케이. 집을 나타냅니다. 집을 나타낸다는 사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실례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 가자가 있죠. 집가, 가족, 가정, 가화만사성, 가족이 화목해야 집안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때 집 가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텔링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 가자에 집면 있어요. 간머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돼지 시자예요. 돼지, 꿀꿀꿀, 돼지 시자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예로부터 어떤 걸 상징했냐면 다산, 또 돼지 그 아이가 아니죠. 동물은 새끼라 그래요. 돼지 새끼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다 달려붙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많아도 그 젖을 하나씩 다 찾아가요. 그래서 행복하고 다정하게 잘 살아요. 바로 돼지처럼 아이도 많이 낳고 살도 찌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 어디다? 바로 집이다. 그래서 집면 아래에 돼지 시자가 집 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더 볼게요. 손, 객. 이거 손이라는 건 뭐냐면 손님을 뜻합니다. 손님. 그래서 집에 각각, 집에 원래 가족들은 언제든지 들락날락해요. 근데 손님은 각자 언제 올지 모르고 각각 와요. 그래서 집면 아래에 각각 각자를 쓰는 것이 바로 손객이 되는 것입니다. 손객. 그래서 귀객, 귀빈, 또 아니면 뭐 손님이 들어간 방, 객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이번에 부수는요. 분명히 머리는 머리인데 무슨 머리냐? 간머리예요. 우리 산이 나무가 없어요. 이걸 민둥산이라 그래요. 민둥산. 그래서 간머리인데 민둥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머리라고 쓰이는데 뜻은 뭘까요? 이건 덮을멱. 따라하십시오. 덮을멱. 무언가를 덮다. 원래 집이 덮는 건데 간머리처럼 탁 요 위에가 없어요. 그래서 덮을멱. 자, 그러면 실례로 어떤 게 쓰일까요? 갓관 보시죠. 아, 갓관 이렇게 쓰네요. 이때는 갓을 머리에다 갓을 쓰잖아요. 이때는 바로 집면이 아니라 바로 덮을멱자를 쓴다. 덮는다, 씌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다른 거 어두울 명자를 보십시오. 어두울 명자. 자, 이 한자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머리, 즉 덮을멱. 덮다라는 뜻이에요. 뭘 덮었어요? 해를 덮었어요. 해를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그래서 어두울 명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어떤 부수가 있나요? 돼지, 해, 머리. 부수를 쓸 땐 그렇게 되는데 원래 뜻은 머리 중에서도 머리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머리 부분 두 또는 돼지, 해, 머리.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돼지, 해 있습니다. 좀 전에 봤죠? 돼지, 해. 여기에 부수는 바로 머리 부분 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경. 아, 서울경자. 서울경자의 부수가 알고 봤더니 머리 부분 두, 돼지, 해, 머리. 이게 부수였구나. 자, 그러면 왜 서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은요, 머리 부분이잖아요. 머리는 어때요? 높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요, 예로부터 높이 있는 곳에 많은 건물이 있고 그런 곳에 많은 사람이 사는 걸 그 지역을 서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나무 할 때 대죽이에요. 대죽을 이렇게 쓰지요. 대나무 죽 또는 부수로 쓸 때는 대죽 머리에 쓰니까 머리. 근데 머리로 올라갈 때 길이가 조금 원래 대나무 죽, 대죽보다 좀 짧아져요. 왜요? 좁게 해야 되니까. 그쵸? 자, 어떤 글자가 대죽이 부수로 쓰일까요?
붓필. 우리 저번에 필순 법칙 배웠는데, 그쵸? 그때 붓필. 자, 필순, 붓필, 붓입니다. 옛날에는요, 붓을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붓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대죽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죽 머리. 자, 이번엔 책편입니다. 책 뜻이고 편 이름이에요. 책편, 책편. 자, 그런데 붓수가 뭐다? 대죽이에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머리. 그 대죽 머리.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그러한 재질의 종이가 아니었어요. 대나무를 쪼개고 해서 그걸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책편. 자, 이번엔 동글뱅이 치십시오. 집중. 풀초. 풀초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풀초가 뜻은 풀인데 머리 방향에, 머리 위치에 붓수가 있기 때문에 풀초, 머리두, 그래서 초두머리, 초두머리 이렇게 불립니다. 그럼 어떠한 글자가 있을까요? 네, 꽃 화자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풀초, 초두머리, 여기에 꽃 화자가 있는 것입니다. 풀이 변해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쵸? 꽃화. 다음에 북화국. 이건 실질적인 어떤 꽃의 이름을 나타낼 때도 이건 풀이기 때문에 풀초. 붓수가 머리에 올라갔으니까 초두머리. 국화, 국자에도 이렇게 쓰이네요. 다음 그물망. 자, 그물망 붓수 보십시오. 정말 그물 같죠?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물망. 이 또한 머리의 위치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물망, 머리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떤 글자입니까? 보십시오. 네, 허물죄. 허물 있다. 죄를 졌다. 죄를 진 자체는 허물입니다. 그러면 이 자자가 왜 허물죄가 됐을까요? 그물망 더하기 안일, 비. 법이라는 그물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그물이 정해놓은 것에서 아니 될 행동을 하면 허물이구나. 그 자체가 죄구나. 그래서 바로 허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벌할 벌. 이 벌. 이게 법이라는 부분에 이 그물이 또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네요. 그쵸? 자, 붓숫자의 위치. 이제는요, 네 번째입니다. 바로 발 또는 밑.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봤을 때 위는 머리라고 했죠. 아래는 발입니다. 근데 발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불화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불화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불화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러니까 제부수, 부수이자 글자 자체, 제부수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어떠한 글자와 만났을 때 어떠한 글자의 발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게 뭐냐? 연화발이라고 해요. 그 연화발은 뭐냐? 불이 연속해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화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매워요. 매울열. 그 매울열자를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밑에 연화발이 붓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뜨겁다도 있지만 이 뜨거운 것이 단순한 온도만이 아니라 어떠한 맛의 매움에도 적용이 된다. 이걸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불은 뭡니까? 덥지요. 그래서 더울열, 더울열에도 연화발. 자, 읽는 거는 연속해서 발이 이어졌으니까 연화발이지만 불 자체의 뜻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어진 사람인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진 사람인입니다. 이 어진 사람은 걷는다, 걸어간다 이러한 뜻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진 사람인. 근데 이게 발로 썼으니까 어진 사람인 발
이렇게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가 있을까요? 먼저 선자가 있네요. 자, 먼저 선자를 보니까 자, 제가 스토리텔링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먼저 선자가 됐을까요? 이것은요. 소우자가 살짝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어진 사람인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우자와 어진 사람인이 합쳐서 먼저 선자가 됐는데 그럼 왜 먼저 선이 소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진 사람, 사람. 자, 소는요. 사람보다 항상 먼저 앞에서 걸어가거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자,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자, 맏형 또는 형형. 자, 형용자를 보더라도 바로 이렇게 어진 사람인 발로서 부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릇명자가 있어요. 그릇명. 자, 그릇입니다. 그릇. 쨍그랑 그릇. 이 그릇 명자가 어디 글자와 합쳐졌을 때 밑, 발 여기에 오면 그릇명 발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글자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바로 볼감. 본다 이겁니다. 본다, 볼감, 감시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아주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볼감자에 바로 그릇명자가 발로서 부수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맹세하다 할 때 맹세맹, 맹세맹. 이때는 발글명자와 그릇명자가 합체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맹세맹 이때는 그릇명자가 부수로 어느 위치요? 발에. 어느 위치요? 밑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받들공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수가 받들공, 받들다.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거나 공손히 받들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어떠한 글자의 밑 발로 써왔는데 그 발로 써왔을 때 부수로 작용이 돼요. 그때는 스물, 20, 스물이 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뜻은 뭐라 그랬어요?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다, 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글자가 있을까요? 희롱할 롱. 아하, 희롱할 롱자가 있네요. 이때 바로 받들공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스물입 발. 자, 또 다른 글자를 볼까요? 평평할 견. 평평할 견자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함께 적재적소에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 부수를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 아까 마음심 나왔는데 자, 마음심 또 봐볼게요. 아까는요. 마음심이 변해왔죠. 그때는 뭐라고 읽었습니까? 신방, 변, 표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마음심이 변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발 또는 밑으로 왔습니다. 자, 이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마음심 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떠한 글자일 때 마음심 밑이 부수로 작용을 할까요? 바로 공손할 공. 따라하십시오. 공손할 때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손할 공자. 공손하다. 무슨 마음으로 공손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공손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곧 뭐다? 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손할 공인데 마음심이 밑으로 왔습니다. 그때 표기는 마음심이나 신방변이 아니라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릴 못자입니다.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리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릴 못자인데요. 자, 사람을 그릴 때, 그리워할 때 마음으로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심자가 부스로 오는데 변으로, 신방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심 밑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자의 부수 위치. 이제 조금씩 확실히 내 것으로 소화되시죠? 자, 이젠 달월입니다. 달월 아까 나왔습니다. 뭘로 나왔습니까? 육달월 변으로 나왔네요. 그때는 달 또는 기간의 의미가 아니라 고기의 의미였습니다. 자, 요번에 육달월 미치입니다. 아, 육달월 고기의 의미가 변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발로서도 쓰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떠한 실제 한자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어깨 견자를 보시겠습니다. 어깨 견.
어깨견에 6달월 변이 아니라 6달월 밑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바로 어깨견. 자, 다음에는 우리 등입니다. 등, 배. 근데 이거는요, 등이라는 뜻도 있지만 배신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이가 좀 뭐라 그럽니까? 서로 등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등배자를 보십시오. 아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6달월 변이 아니라 6달월 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등배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6달월은 변에도 쓰이고 밑으로도 쓰인다. 확실하게 인지하셨죠? 자, 다음에는요. 5번째 부수의 위치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글자가 있어요. 이것을 에워싼 형태인데 머리 그리고 왼쪽의 변으로 연속해서 에워싸여 있는 것을 바로 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에 어떠한 부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집엄이 대표적입니다. 집엄. 아까 우리 간머리, 집면 그리고 그 가시 없어요. 뾰족한 게. 그게 뭐예요? 민간머리. 그쵸? 기억나죠? 덮을멱이었습니다. 이 집엄도 마찬가지예요. 집엄도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왔는데 이게 없어요. 그건 바로 굴바이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엄자는요. 호라고도 해요. 그러면 요게 없으면 민엄호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연관선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집엄을 부수로 쓰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곶집, 창고를 뜻합니다. 곶집, 창고, 바로 이럴 때 집엄자. 자, 집에는 곶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곶집은 집에 있으니까 집엄이 하나의 어떤 의미화 됐구나. 의미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부수구나. 근데 그게 어디 위치해 있어요? 머리와 변에 연속해서 이어져 있으니 그건 바로 확실히 아시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을부. 마을부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을. 집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마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만큼 부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가기 전에 우리들은 지금 위치에 대해서 완전히 파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자, 집엄자에 요 놈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민동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굴바이엄 그리고 아까 엄호라 그랬는데 이제는 민동사니까 민엄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한자가 있나 보실까요? 네, 언덕원 또는 근원원, 근본을 뜻합니다. 언덕원, 근원원. 야, 여기에 바로 부수가 굴바이가 있네요. 굴바이 아래에 샘이 흐르는 것이 바로 근원이다. 바로 언덕에서 샘이 솟는다. 바로 이러한 뜻으로 만들어진 근원원, 언덕원의 부수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 이 액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액.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액이 왔구나. 안 좋은 그 액의 운이 왔구나. 액운이 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때도 굴바이엄, 민엄호가 부수로 작용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요거 동글뱅이 10개.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10개.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따라 하십시오. 병들어 기댈력. 한 번 더. 병들어 기댈력. 자, 줄여서 병질엄. 병이 졌다 이겁니다. 병이 지어졌다. 병들어 기댈력, 병질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자, 보십시오. 병들어 기댈력 글자를 보십시오. 집엄자에 우리 배웠습니다. 이수변, 얼음빙. 집이 추워요. 집이 차가워요. 얼음처럼. 집이 차가우면 병드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뚜막에 모닥불을 피우고 장작불 피우고 방을 따끈따끈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집이 추우면 병이 든다. 그런 의미로 병들어 기댈력, 병질엄
자, 그러니까 이 부수가 들어가면 뭡니까? 다 통증, 질병,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습니다. 자, 너는 심장병, 너는 무슨 병 할 때 병. 아하,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네요. 자, 다음 물지포. 수포가 올라왔네. 이때 물지포. 자, 여기도 병들어 기댈력, 병질엄이 있고 감싸다 할 때 쌀, 포자가 가운데 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부를 감싸서 탁 있죠? 거기에 병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지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한자는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면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머리와 왼쪽 변이 확실하진 않지만 엄으로 인정이 된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늙을로. 따라하십시오. 늙을로. 그래서 엄으로 표현이 될 땐 늙을로 엄. 그럼 위에 몸체도 갖고 있지만 삐침별이 왼쪽의 변으로도 갔어요. 그래서 머리와 왼쪽 변의 의미를 인정을 해서 늙을로 엄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놈자. 자, 그런데 이 놈자자를 보니까 이게 욕 같잖아요. 야, 이놈아 뭐 이런 거. 그런데 아니에요. 옛날에 할아버지 늙을로 늙으신 어르신들은요. 말을 할 때 이놈 저놈 이거는 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저놈 할 때 놈자 따뜻한 인정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놈자예요.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생각할 고자가 있습니다. 생각할 고. 이 생각할 고가 왜 늙을 노자가 들어갔을까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의 힘은 딸리지만 생각을 그만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빡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할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길을 들여야 됩니다. 이래서 늙을로 엄.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머리와 변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피, 무니, 호피, 범호, 가죽피. 호랑이의 가죽 무늬를 나타낸 뜻이고 음은 호구나. 그래서 호피무늬 호 또는 범호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떠한 글자로 쓰였을까요? 당연히 범호에 쓰였겠죠. 호랑이, 범. 그래서 범호자에 호피무늬 호, 범호엄자가 부수로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엔 이름호. 자, 심령세원. 이름 부르죠. 근데 어떻게 불러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원래 부르짖어요. 지금이야 휴대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녁이 깜깜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개똥아 밥 먹어! 그래서 이름 호자의 또 다른 의미는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호, 부르짖을 호. 여기에도 바로 이 부수가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자, 이제 주검시라는 게 있습니다. 주검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는 뭐냐?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머리와 변으로 있습니다. 근데 시체, 주검이란 뜻도 있지만 시체는 항상 어때요?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눕다, 누워 있다, 덮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확장해서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검시는 원래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검시자에 이 부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죽으면 시체처럼 누워있다. 이게 바로 주검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살거자에 주검시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체 죽었어요. 근데 산대요. 아닙니다. 주검이란 시체만이 아니라 누워있다. 이런 개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있는 곳은 바로 살기 위한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살거. 자, 이렇게 엄이라는 부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와우, 벌써 많이 왔네요. 이젠 엄이 아닙니다. 엄은 머리와 변이었어요. 이제는 받침, 변과 이어서 밑에 발 또는 밑으로 연이어서 두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수가 왼쪽과 아래를 감싸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쉬엄, 쉬엄, 갈, 착. 그러니까 이 받침은 책받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착 받침이 정답입니다. 심령세운 한자교실에서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아시길 바랍니다. 책받침이 아니다. 착받침이다. 아셨죠? 착받침은 언제 써요? 나중에 쓴다. 우리 필순법칙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쉬엄쉬엄 갈착이 어떠한 글자로 실제 쓰는지 보십시오. 네, 보낼 송자입니다. 아, 쉬엄쉬엄 갑니다. 가요. 쉬엄쉬엄 천천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없이 그냥 갑니다. 보냅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낼 송, 여기에 바로 그 착받침이 쓰여지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지날 과, 과거에 어땠어? 이미 지나온 거예요. 지날 과, 그러니까 지나온 그 세월, 시간도 걸어간 겁니다.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날 과자에도 쉬엄쉬엄 갈착이 붓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쉬엄쉬엄 갈착과 비슷한데요. 뭐가 없어요? 딱 점주자가 빠졌네요. 이건 바로 길게 걸을 인. 뭐라고요? 길게 걸을 인. 한 번 더. 길게 걸을 인. 두 개 기억하십시오. 쉬엄쉬엄 갈착, 길게 걸을 인. 자, 그럼 어떠한 글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울 건, 건물, 세우다, 세우다. 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한층 한층 노력을 들여서 걸어가듯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울 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느릴연, 느리다, 늘리다, 쭉쭉 늘리다, 느릴연, 느릴연. 자, 이 또한 쭉쭉 길게, 길게 늘리다 이런 의미로 느릴 연자도 바로 부수가 길게 걸을 인. 그런데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받침. 받침이 뭡니까? 변과 발을 연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자, 또 있네요. 요거 중요합니다. 달릴 주. 자, 제 달리는 힘이 대단해. 주력. 와, 주행. 달릴 주. 자, 그런데 달릴 주가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게 밑에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이 될 때 달릴 주가 부수일 때는 그 또 다른 글자를 받침으로써 다 포함을 해줘. 완전히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 한자는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구나. 그럼 달릴 주가 어떤 것으로 부수로 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어날 기. 일어날 기. 자, 일어날 기입니다. 달릴 주가 부수로서 의미가 제공됐죠. 몸기자가 기, 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성문자입니다. 몸을 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몸을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달려야 됩니다. 아하, 이래서 일어날 기자라는 것이 탄생이 됐구나. 막연하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기자는 몸을 달리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일어날 기, 기상,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기침, 이게 아닙니다. 잠자리 침, 침대 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기침하셨습니까? 자, 일어날 기. 자, 다음엔 뛰어넘을 초, 초월하다, 초월하다, 뛰어넘을 초. 이 또한 걸어서 언제 뛰어넘어요? 달려서 가속을 붙여서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이때도 달릴 주가 바로 받침으로서의 부수로 작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몸. 자, 몸입니다. 위치가 몸이에요. 몸은 어때요? 에워싸여 있어요. 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어요. 그 몸인데요. 자, 먼저 에워쌀 위 한번 볼까요? 이 에워쌀 위는요, 입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입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에워싸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애워쌀 위자가 부수로 작용할 때는 입구가 크니까 큰 입구 몸이라 그랬죠. 큰 입구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워쌀 위자가 한자로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나라국자가 있네요. 나라국자. 나라국자의 부수가 애워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애워싸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국입니다. 그 다음에 가둘 숫자를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의 입장에서 가두어져 있어요.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워싸여 있어요. 감싸여 있으니까 갇혀 있는 겁니다. 가둘수.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갇히게 돼요. 어디에? 감옥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가둘수. 자, 이제는 몸은 몸인데 위가 터졌어요. 큰 입구 몸인데 위쪽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가 텄다. 윗은 입구 몸. 윗은 입구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원래는 보십시오. 사과나 감이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어요. 아 하고 벌린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텄죠. 바로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입 벌릴 감, 입 벌릴 감. 그런데 어떠한 글자와 함께 쓰일 때 입 벌릴 감이 부수다. 그럼 뭡니까? 윗은 입구 몸.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흉할 흉자가 있습니다. 흉하다, 흉하다. 흉할 흉자의 부수는 윗은 입구 몸. 원래는 무슨 뜻이요? 입 벌릴 감. 바로 이러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날출. 그럼 날출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 보실까요? 우리 이거 필순 법칙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필순 법칙에서 배웠는데 이 또한 입 벌릴 감, 윗은 입구 몸이 하나의 부수, 의미로 작용이 돼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갇혀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 방향이 트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입 벌릴 감, 윗은 입구 몸. 이것이 바로 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뭐냐? 상자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음으로 봤을 땐 디귿하고 비슷합니다. 디귿. 근데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자, 방. 또 하나는 감출해. 그러니까 상자에 어떤 소중한 것을 감춘다. 그래서 함께 우리들은 연상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상자 방을 보면 어느 쪽으로 튀어 있습니까? 위가 아니죠. 오른쪽으로 튀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튀어 있기 때문에 우튼 입구 몸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튼 입구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자, 어떤 속, 감추다 이런 뜻이 의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실제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갑갑. 갑갑?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갑, 성냥갑. 뭐 이럴 때 그 갑이면 지갑. 어떤 상자 안에 무슨 물건을 집어넣는 그 상자의 어떤 테두리적인 그걸 갑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갑, 지갑, 돈도 채우고 뭐 신분증도 채우고 이래서 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장인장. 장인장. 자, 이 장인은 뭐냐면요. 어떠한 갇혀있는 공간에서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장인정신. 그 장인정신은 뭐냐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올곧이 정직하게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 장인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안 만들어요. 갇혀있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장인장자의 부스가 바로 뭐다? 상자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이라는 부스예요. 자, 몸에는 또 다른 부스가 있습니다. 아까 상자방과 비슷한 게 있다 그랬죠? 뭐예요? 자음으로 디귿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출해. 자, 말씀하십시오. 감출해. 한 번 더. 상자방, 그 다음 감출해. 연상하십시오. 상자 안에 감춘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감출해가 부수로 쓰일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냥 이건 간단해. 감출해, 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실제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숨길릭. 숨길릭. 은닉한다. 숨을 은, 숨길릭. 그래서 은닉한다. 자, 감추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릭의 의미, 그 의미는 곧 부수라고 했습니다. 그 부수가 뭐예요? 감출해. 한자는 바로 이렇게 의미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가 막힌 것이구나.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짝필. 짝필입니다. 짝이에요. 하나만 외톨이가 아닙니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 또한 서로가 함께 감춰지듯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필, 이 또한 감출해가 바로 부수로 작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색다른 모양이지만 이 또한 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문. 예전에 부잣집은 쌍문을 가졌어요. 이리 오너라! 쌍문을 가졌어요. 자, 이때 문 또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몸처럼 문문 그 사이에 어떠한 글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글자들이 음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뜻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문이 하나의 부수로 몸처럼 다른 것을 감싸고 애워주는 겁니다. 그럼 문문에 어떤 글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이간자가 있네요. 사이간. 사이간은 뭡니까? 문틈 사이로 햇살이 보이는 거예요. 햇살이 비추는 겁니다. 문틈 사이로 햇살, 햇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사이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과 저녁 또는 아침과 점심 요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을 사이간자를 써서 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집각자가 있네요. 집각. 집각. 자, 이거는 문문자의 각각 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이라는 똑같은 건데 집실 뭐 이런 거랑 집각 개념이 틀려요. 집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일을 보는 집을 집각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입각 또는 그 안에 내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문문도 하나의 몸의 형태로 그 안의 글자를 에워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문 또한 몸의 부수로 활용이 된다. 자, 문문과 비슷한데요. 한번 이 글자를 보실까요? 싸울투. 권투할 때 싸울투. 투쟁한다 할 때 싸울투자입니다. 이것도 문문과 같은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자, 이 또한 그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뜻과 음이 달라지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싸울투니까 진짜 싸울투라는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글자네요. 자, 여기에 부수는 싸울투 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싸울홍이라는 글자가 또 있네요. 이거는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맨발의 심 선생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싸울홍이 있는 것도 이제는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싸울홍. 이 또한 싸울투가 하나의 몸으로서 감싸주고 싸우다라는 의미의 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들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수자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데 부수자의 위치 마지막입니다. 뭐냐? 따라하십시오. 제부수. 제부수예요. 제부수라는 것은 뭐냐면 부수로서도 활용이 돼요. 그런데
독립적으로도 글자로 쓰여요. 아, 이런 것이 제부수구나. 부수로서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그 자체로 진짜 글자로도 활용되는 것이 뭐다? 제부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들면 아주 쉬워져요. 하늘에 새가 날아갑니다. 새조. 새조자는요, 부수로도 활용되지만 새조자 자체만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새조. 자, 다음엔 새가 있으면 비슷한 글자 말이 있어요. 뜨그닥뜨그닥 말. 말마도 부수로도 쓰이면서 말마 자체가 한자의 글자로도 쓰입니다. 이게 뭐다? 제부수라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시. 뭐 돼지 돈도 있지만 돼지시 이 또한 부수이면서 제부수로서 독립적으로 글자로 그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엔 물고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어도 제부수로서 부수로도 아니면 글자로도 활용이 되고 맹꽁이 맹 그래서 맹꽁이 맹이지만 제부수로 부수로 볼 때는 맹꽁이 맹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거북귀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계속 몇 가지만 더 가볼게요. 나무목 이 또한 부수이면서 제부수입니다. 나무목 불화 부수이면서 제부수예요. 흑토 부수이면서 제부수입니다. 제부수라는 건 글자 자체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쇠금 또는 쇠금은 성씨를 나타낼 때 김으로도 나타냅니다. 쇠금. 다음에 물수도 부수예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물수로도 활용됩니다. 다음에 색깔을 나타내는 빛색, 색깔색 이 또한 부수로도 활용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글자로 쓰여요. 이게 뭐다? 제부수.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부수자는 한자의 생명이다. 한자의 생명에서 제가 강조를 지금 한 것은 부수의 위치입니다. 그 부수의 위치 8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파이팅 하면서 뵙겠습니다.